이거 진짜 이거 명문이네 진짜. 야 제가 진짜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조현병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사건이 들어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인데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던 근저당을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네. 그 특약을 놓고 계약을 체결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저당을 말소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줬는데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두 건이었어요. 하나는 개인 근저당권이었고 하나는 은행 근저당권이었는데 개인 근저당권이 대략 한 5천만 원 그리고 은행 근저당권이 1억 3천만 원 정도 됐는데 개인 근저당권은 제가 보증금을 입금하자마자 그 날짜로 말소가 됐는데 은행권 근저당권은 며칠 지나도 말소가 되지 않았어요. 말소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돈을 준 입장에서는 네.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임대인 쪽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 사업이 지금 조금 안 좋아가지고 3달 이내에 어떻게 좀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말은 사실 돌려서 말하면은 준 보증금 딴 데 썼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말 듣고 어땠어요, 기분이? 내가 이걸 계약서 한 장만 믿었던 게 좀 어리석었다라는 자책도 있고 이 사기꾼 가족에 대한 분노가 엄청 심했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지금 명의는 97년생에 딸로 돼 있더라고요. 네. 20대 중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부동산이 몇 억은 갈 네, 텐데 그렇죠. 근데 그 계약은 딸이랑 했어요? 아니면 아버지랑 했어요? 아버지랑 했어요. 그러니까 네. 통상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명의신탁 때 그렇죠. 강하게 추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사기꾼이랑 계약을 했는데 그 부동산은 사기꾼의 딸 이름으로 소유자로 돼 있었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딸이랑 계약을 체결한 걸로 돼 있었던 거잖아요. 개인 근저당권만 말소해버리고 은행권은 말소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당연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셨어요. 네. 형사 고소를 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형사 고소를 한 이후에 이제 제가 2021년 2월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제가 이제 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한 거는 2021년 7월경이었고 그때 막 이러저러 이제 수사를 하더니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갔고 그래서 재판은 22년 1월, 2월경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22년 1월. 그러면은 지금 그 사기 형사재판 1심을 지금 1년 정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기꾼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네, 그 딸은 무혐의로 불송치 받았는데 맞아요. 그거는 뭐 경찰한테 좀 설명을 들었어요. 왜 불송치든지. 전혀 없죠. 그냥 자기네가 알아서 조사했더니 이게 끝이 났다. 이해할 게 없다. 어쨌든 그게 아버지가 행잡이다. 아버지 단독 범죄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수사의 한계가 드러나는 건데 별 생각 없이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조금만 쪼개가지고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버지가 한 거라며요. 근데 건물은 딸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근데 이 사법경찰관의 의무 중에 하나가 범죄를 인지를 하면 수사를 해야 돼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부동산을 누구 돈으로 샀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경찰이 실제 그 해당 부동산에 취득한 취득 자금이 딸의 계좌에서 나가는지 아버지 계좌에서 나갔는지 아버지 계좌에서 나왔으면 빼박인 거고 딸 계좌에서 나갔으면은 좀 더 까가지고 21살짜리가 몇 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금수저도 아니고 어디서 뭐 로또를 맞은 것도 아니고 길 가다가 무슨 금을 죽은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심지어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땅만 그 명의가 아니라 그 양쪽 필지까지 세 필지가 그 딸 명의였어요. 그거를 뭐 만약에 이제 뭐 증여를 받은 거라고 하면 세금 냈는지 그러면 또 이제 만약에 걸리면은 할 말은 뻔해요. 내가 딸한테 돈 준 거다. 이게 증여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금을 냈냐고. 그것까지 봐가지고 세금 안 내면 조세금처벌법 위반이거든요. 또. 이런 걸 이제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원칙은.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는 경찰 수사 인력이 한계랑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사실 기대할 수 없어요. 근데 엄밀히 따졌을 때는 그렇게 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어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사기꾼 이 새끼가 막 재판을 받다가 이제 지가 똥줄이 타니까 이 뭐 변제 계획서라고 해가지고 전세 보증금 어떻게 반환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법원에 제출할 것처럼 네, 맞아요. 가져와가지고 피해자분한테 내가 이래 해서 돈을 갚아줄 테니까 뭐 처벌 불원서를 문서를 써달라 이걸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가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에 성공하면은 140억 부자다. 140억 회수할 수 있는 돈이 140억이니까 2억 2천 넌값 아니냐. 그렇죠. 갚아줄 테니까 처벌 문서를 써달라 이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바꿔서 생각해보면은 씨발 그렇게 돈이 많으면 그냥 갚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왜 2억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서로 간에 불편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계획에 불과한 거고 그냥 현실적으로 깨끗한 부동산을 가져가서 근저당 설정을 해주든지 그렇죠. 네가 돈이 많으면 돈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골 때리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촬영을 하는 건데 이 사기꾼 가 이 사람 새끼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 한번 대충 읽어보면은 너 같으면 주겠냐 멍청한 놈. 빨갱이 새끼들이 너처럼 한다고 하던데 위약금 줄 돈 있으면 개한테 줄게. 이게 그 말이죠. 얘가 지금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플러스 알파로 위약금을 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위약금을 너한테 줄 돈 있으면 개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시나 먹고 정신 차려라 어린 놈. 선량한 척 착한 척 하면서 피해 입은 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고소하고 합의금이나 뜯어먹으려는 너 같은 놈이 사기꾼이야. 이야 훌륭하죠. 훌륭하네.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쥐가 속여가지고 보증금 받아먹고 근저당 말소를 안 해준 거잖아요. 네. 심지어 재판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피해자한테 맞대요. 이 새끼 쌍판 한번 보고 싶네. 싸가지 저는 이런 개새끼 너무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제 이런 놈들. 만약에 이제 이거를 뭐 잘 피해 넘어가가지고 재판에서 실형 안 받고 뭐 집행유예를 받는다든지 실형을 받는다 해도 기껏 해봤자 뭐 한 6개월 1년 살고 나와가지고 비슷한 짓거리를 하면서 네. 돈을 벌어먹고 떵떵거리며 살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진짜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한테는 별로 큰 돈이 아니겠지만 사실은 또 다음 집을 위한 어떤 자금이 되는 건데 그런 걸 저는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놓고 나는 내가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뒤에 보면 이제 법원에 낸 그 자기가 낸 문서도 있어요. 거기에 의견서에 자기를 뭐라고 썼냐면은요. 저 추격 먹었어요. 그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진짜로. 아이 이거 피고인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성격의 장단점. 이게 길판입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명문이네 진짜. 야 제가 모난 성격이 아닌 합리적인 성격. 더불어 산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음. 진짜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조현병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문구가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분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되게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건 촬영을 하는 건데 지금 저런 놈들이 널리고 널려 있어요. 우리 사회에. 막 가면을 쓰고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저런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저런 개짓거리를 하는 놈들이 널렸다고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이제 1심 공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형량은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사기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필요한 건 사실 돈에다가 이자에 지원손해금 그 피해에 대한 뭐 정치적인 배상까지 이런 것까지 다 받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사기를 당하고 대략 지금 한 2년 이상 싸우고 계시잖아요. 피해자로서 이 느낀 사법체계에 대한 뭐 어떤 생각이라든지 유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이라든지 이런 형사 재판을 사실은 일반 입장에서 겪어보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걸 처음 이런 걸 보면서 재판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엄청 오래 걸리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피고인들의 변호를 위한 방어를 위한 그런 시간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의 시간은 엄청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경찰관들의 어떤 인력의 어려움, 업무의 과중 이런 거에 대한 상황을 말씀하시지만 피해 당한 입장에서는 내 피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 가져주지 않나 어떤 언론에 나와야만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이 사실 엄청 많죠. 이 사기에 대한 관대한 법원의 판정 때문에 결국에는 고통받는 건 피해자일 뿐이다. 정말 저 이번에 알았는 건데 이 사기의 기본은 명의 신탁이더라고요. 그래요. 자기 명의는 안 써요. 맞아요.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일단 걸러야겠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이런 일이 있고서 저도 다른 가족들한테 되게 멍청하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사후적인 얘기고 막상 딱 그 상황에 처하면은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저당권 설정돼 있는 집에 뭐 전세라든지 월세를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라면 진짜 전세 자금을 이렇게 변제하겠다라는 특약을 넣고 실제로 주인의 계좌로 돈을 넣는 게 아니라 그런 해당 은행이나 그런 근저당권자한테 돈을 보내는 게
훨씬 맞는 일입니다. 그렇죠. 아주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건데, 만약에 이제 건재당 말소 특약을 하고 부동산에 들어갈 때는 그 임대인한테 쏴주는 게 아니고 건재당권자나 은행한테 직불로 직접 송금을 하도록 특약을 걸어놓고 직접 쏴줘 버리면은 사실상 대의변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의변제와 관련해 가지고 임대인 쪽에서 오케이를 하면 그건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있잖아요. 그 사기꾼 같은 이런 는 딱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겠죠. 그러면 100% 사기꾼. 그래서 지금 그런 정보들을 사람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딱 그 내가 계약 당사자로 저희 집을 구하려고 가가지고 또 공인중개사가 옆에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가 주는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나 혼자 가가지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훨씬 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꼼꼼하게 봤을 텐데, 그렇죠. 또 중개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르듯이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무 사인하고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또 아까 경찰 수사 관련해서 그 얘기했던 것 중에, 내가 딱 고소를 했을 때, 이런 피해를 받아가지고 고소를 했을 때 경찰에서 이게 명의신탁으로 의심이 되면은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현 시점까지 영장 받아가지고 그 피의자들, 피고인이 아니라 당시 혐의를 받고 있던 아들, 딸, 뭐 와이프, 이런 명의신탁 한 걸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계좌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관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은 피해자한테 제공해 주기만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딱 그것만 해도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권리구제의 기회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실명법으로 이건도 안 해. 계좌를 보지도 않아. 사실상 계좌를 봤다고 해도 피해자한테 안 줘요. 정보공개 청구하면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기친 이런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죠. 자기를 어떻게 보면 쉴드를 쳐주는 거니까. 근데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같은 게 없어요. 아니 돈을 가지고 슈킹 까고 사기를 쳤는데 왜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안 보여주냐, 이런 생각을 너무 공감하시잖아요. 정말 이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 뭐 자산이 뭐 몇백억 된다는 이 사기꾼 이 개한테 한마디 하십시오. 아 진짜 너는 내가 돈 안 받고 죽여버리고 싶었어. 진짜. 이제 오죽했으면은 그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지금이야 이제 뭐 재판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잦아든 상태겠지만, 이걸 처음에 당해서 내가 이거를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굉장히 소중한 돈이잖아요. 이게 돈이 이제 묶임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은 당시에는 정말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아무쪼록 하여간 참교육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네. 금융치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